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상하이랄입니다. 2018 상하이랄TV 다산 정여용조 경세표 2 경세표 제10권 직관수제 부분문제 1에서 공부론 뒷부분 8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이랄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운영을 추천합니다. 생각건대 나라 아는 선으로 나라 밖은 부는 여사가 의미한다. 수인 세시의 구부가 많고 적은 육축 거래를 문서에 정하고 그 노인 폐질 따위 이사할 자를 분반하여 직을 갈라주고 일을 하게 하여 공부하도록 하고 사전하도록 하며 정령을 일으킨다. 수사하니 때에 따라서 그 부가 많은 것 적은 육축 거래를 문서에 올리고 그 이사할 자와 정을 부과할 많은 자를 분별한다. 교육 전야의 일을 860페이지 경영에서 먹을 것만을 분별하여 그 수요를 두루 알고 이를 맡겨서 재정을 진수하고 역사를 행한다. 수대부는 각자 그 수의 정령을 관장한다. 세시의 그 부가의 많고 적음과 육축 전야를 상고하여 정역을 책임질 만한 자와 면제할 자를 분별한다. 비장은 때에 따라 부가를 조사하고 문서를 올려서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이제는 그 말한 인민의 많고 적음과 육축 병기를 비교하여 재고를 증명한다. 생각한데 여섯급 교육의 논리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가, 둘째, 택장, 셋째, 옥속인데 향사, 여사, 제사, 여사가 그 직령을 나눈다. 제사는 모든 부서를 그 땅에 알맞게 하면서 고택에는 전혀 없다. 원전에는 10분의 1로, 금교에는 10분의 1로, 원교에는 20분의 3로, 전, 초, 현, 도에는 모두 10분의 1 넘지 않게 하는데 오직 칠림에 대한 정은 20분의 1로 한다. 이것은 특정에 대한 셈이다. 정연의 뜻은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제편에서 이를 설명한다. 칠림에 대한 정이 유독 무거운 것은 그 이가 많기 때문이다. 칠림에 정이 있었으니 당나무, 대나무에도 또한 새가 있었을 것이다. 무릇 택지가 불문했더라도 위법은 있고 무릇 전지를 경쟁하지 않는 것도 옥석은 있다. 무릇 백성으로서 직사가 861페이지 없는 자는 부가 지정을 내며 때에 따라 부도 징수한다. 정사로는 택지에 불문하는 것은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으면 이른 것이다 했는데 내 생각에 삼은 밭에 심은 것이 마땅한 것이니 무릇 과수와 채소를 심지 않은 것은 이에 택지가 불문했다고 한 것이다. 전지를 경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년에 29년의 전지를 받은 자가 질병을 입거나 게을러서 전지를 묵혀두고 봉사하지 않는다. 그 자가 감난될 것인가를 심한 까닭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백성으로서 직사가 없는 자라는 것은 총관 태직과 부직으로서 만 백성에게 맡기고 시관 요사는 팔직으로서 만 백성에게 맡기는데 무릇 이 중에 들지 않는 자는 직사가 없는 자이다. 이 본은 택세이며 호는 돈이 없다. 비록 택지가 불명이더라도 이 돈을 같이 바쳐서 택명한 것과 같았다. 옥석은 직공이다. 구직을 이미 분간해서 농사하는 자는 곡식을 바쳤는데 매 산부가 한 옥이 되었다. 가까운 데에는 총치를 바치고 먼 데에서는 솥과 쌀을 바쳤다. 전지를 비록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이 곡식을 바쳐서 경영한 자와 관계한다. 부가 지정은 호재의 부유가 같았다. 한 남자 한 여자를 부가라 했는데 호랍이 홀로는 공공한 자 자식이 없는 늙은이에게는 정역습으로 부가 지정이라고 했다. 무릇 몸에 직사가 있는 자는 각각 그 직으로서 공하고 농사짓는 자는 곡식을 공하고 식포하는 자는 소채를 공하고 공자는 기물을 공하고 장사하는 자는 모화를 공하고 축산하는 자는 가축을 공하고 배 짜는 자는 배를 공하고 산에는 산물을 공하고 천에는 천물을 공했다. 그리고 직사가 없는 자는 다만 부공을 바쳤다. 정사는 이뽕 배 조각의 글을 박은 것인데 기촌, 기이적 826페이지 앞으로 삼아서
너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고 시경에 뿔을 안고 시를 놓았다는 이포가 포이다. 또한 포는 천이라고 하였다. 출주 전에 100명으로 뿔을 샀다고 하고 또 전임의 식은 저자에서 차포, 참포, 질포, 발포, 점포를 거두는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포라는 것은 돈이다. 전에는 택지가 불모은 것은 한류가 20벌이에 처음으로 벌하고 전부를 올리는 자는 삼가의 세속으로 벌해서 기존 두 가지 국색과 상기를 갖추었다. 백성중에 비록 울면서 직사 없는 자라도 오히려 부세와 가세는 낸다. 부세는 백류에게 한 세이고 가세는 사도와 거래를 내며 유역에 하는 것이다. 가공하면 20호가 세포를 벌한다는 것은 인구별로 돈을 내는 것인데 한 나라의 법은 한국의 120이었다. 조상이 전제를 경영하지 않으면 죄가 그보다 중함이 없으나 택지를 의무하게 한 것은 법에 가볍게 나타나다고 하니 전에는 이 법이 각각 적당한 법인데 어찌해서 다른 것을 빌렸다가 격하게 또 중하게 해야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생각한데 25가의 한 가에다가 8명이면 200명, 200명에 한 명마다 120명, 그 돈은 24,000이다. 택지가 공무하다는 이유로 1년에 갑자기 돈 24,000을 주셨는데 걸주도 이런 정사는 없었다. 세 가의 전질은 300명이다. 정연의 법으로 해서 전초현도에 모두 10분의 1씩을 거두면 300명의 세는 60명이다. 대저 공무하지 않는 전질하는 이유로 백지 60명씩을 토색했는데 걸주도 이런 정사는 없었다. 제가 이미 계획에서 신고 각고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부차에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살이 말려서 뼈가 걷더라도 장차 무엇으로서 이 세를 마감하겠는가. 863페이지 부가라는 것은 한 지아기와 한 지연이가 집을 지어서 생활한다는 명칭이다. 정년 3년이 다 추석했으나 원전이 어떤 땅인지 몰라서 원세, 전세를 각각 징수하고자 했으며 부가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부세와 가세 모두를 거두고자 했으니 선왕의 전장은 어찌 밝혀내겠는가? 조상의 물음에 답한 것도 또한 막혀서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마담이는 주나라가 이 법을 세워서 놀고 게으른 백성을 경계했는데 대개 국도를 받아내서 곤란하게 한 것이었다. 희생이 없고 자성이 없고 관박이 없고 표벌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시행함도 한 가지였다. 그러나 어찌 나라의 인구가 이것으로 나오길 바라겠는가. 맹자가 전에 불의집보가 없다고 했음즉 전국시대에는 게으른 자를 소유교에서 보냈던 것이 항상적인 정령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죄 없는 벌을 받는 것이니까 하겠는가. 생각건대 전님이 한번 주를 잘못하니 비록 대유, 유자라도 모두 그 의미를 헤쳐내지 못했을 것 같았다. 왕망이 죄를 찬탈하고 주나라 제대로서 백성에게 세를 받았다. 또 전제를 경영하지 않는 자는 식상하지 않는다 하여 3배세를 냈고 성안의 택지에 나무를 심지 않은 자는 불문으로 하여 3배포를 내어 백성이 손을 올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화폐를 내도록 했다. 석양 이래로 경서를 해석한 것은 본디 그러던 까닭에 왕망이 왕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와 같았으니 또한 부끄럽지 않은가. 청구한 태제가 구직으로서 많은 백성에게 책임지었다. 첫째, 삼농은 구곡으로 생산하고 둘째, 원포는 초목을 이루며 셋째, 위형은 산택, 자재를 만들고 넷째, 수목은 조수를 번식시키고 864페이지 다섯째, 백호는 8가지 재료를 꾸미고 여섯째, 상고는 하회를 도시키며 일곱째, 빈등은 고치실과 수산을 더듬고 여덟째, 신적인 소재를 모두 거두며 아홉째, 한민은 일정한 직이 없어 옮겨가면서 일을 낳는다. 864페이지 정산호는 삼농은 평시와 선택의 농사하는 것이다 하고 했다. 나는 총계라는 것은 나소와 과실리 뽕나무사 무시옥동을 라고 생각했다. 선택 자재는 제목과 금은 동철, 묘치, 가죽뼈, 꿀땅이다. 정로는 물 없는 못이 높이라고 했다. 나는 조수란 육축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은 8가지 재료로
주, 목석, 금, 혁, 상으로라고 한다. 정은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이 상, 일정 것을 장사하는 것은 고, 금옥은 화, 후백은 패라고 하였다. 나는 산출되는 것은 생, 기르는 것은 육, 일으키는 것은 작, 변화시켜 만드는 것은 화라고 생각했다. 정현은 신척은 빈천한 남자를 일컬음이라고 하는데 나는 신척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된다. 역경에 신척을 기르는 길하다, 가는 이 되고 태는 척이 된다고 했다. 소재는 거친 물인데 신중, 주교, 따위 쓸모없는 자재들이다. 정사는 옮겨가며 일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의 품바리콘 같다고 했다. 살피건대 부칙에 살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직을 맡기면 공을 징수해야 하는데 865페이지 사에게는 징수할 것이 없으므로 계산을 넣지 않았던 것이다. 경, 대, 부, 사, 부사, 서도, 비례 따위가 모두 사이다. 도리를 쓰나 성취하지 못해서 권력을 먹지 못하면 성인인데 바뀌어서 부직을 맡으며 직공했고 한가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후보만 있었다. 정유는 소재는 여러가지 토목의 뿌리와 열매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소재가 정숙하지 못한 것을 금이라고 했다. 쌓아간다 풀뿌리를 채라 했는데 채먹을 때라 하는 것이고 풀열매는 곡식이라 하는데 농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채소가 곡식도 아니며 약재뿐이니 정유의 말은 잘못이다. 869페이지 계속합니다. 직원 여사가 모든 백성에게 직을 맡겼는데 농부에게는 경작하는 일을 맡겨서 공하고 포인에게는 나무 심는 일을 맡겨서 초목을 공하고 공장에게는 재료 굽는 일을 맡겨서 기물을 공하고 장사에게는 저자일을 맡겨서 하회를 공하고 목자에게는 축사를 맡겨서 조수를 공하고 군비에게는 여부를 맡겨서 포백을 공하고 형씨에게는 산을 맡겨서 산물을 공하고 조씨에게는 태를 맡겨서 선물을 공하는데 무릎치기 없는 자는 폭발을 낸다. 성인으로서 짐승을 주지 않는 자는 제사의 생일, 경정하지 않는 자는 제사의 자성이 없으므로 나무를 심지 않는 자는 죽어도 관과하기 없고 우열을 치지 않는 자는 피단옷이 없으며 길쌈하지 않는 자는 상사의 축복이 없다. 나는 농자가 복을 공한다는 것이 옥소빛이 주속이 아니라 생각한다. 부포는 돈이다. 가공에는 부포를 내는 자라도 한부의 구세에 돈이 없이 낸다고 하였다. 정부는 성원 소직이 불구하고 주관 866페이지 비단옷이 없다는 것은 비단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고 추복이 없다는 것은 상소의 책임을 입지 못한다는 것인데 모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공, 상, 우, 형 등은 모두 농간하지 않는 자인데 제사를 지내는 거에도 자성이 없다는 것인가? 무릇 정전 8부는 강장한 자를 뽑아서 맹무식을 갈라서 준 다음에 대사마에게 교도를 분석하여 때에 따라 교육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역으로서 이 부모를 받은 자도 4씩 있는데 그중 한 발을 뽑아서 군에게 주관하고 세 번은 이를 돕도록 해서 또한 한 줄이 되었다. 조각정이나 작은 용이어서 4씩 서로 묶을 수 없는 것은 곰상, 우, 형이 꼭 경무하더라도 군에게는 충수하지 않고 다만 군역을 도왔으므로 법이 마련하여 경무하지 않는 자는 자성이 없다고 했고 그 군인은 모두 노예치고 길쌈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을 마련해서 노예치지 않는 자는 기비 없고 길쌈하지 않는 자는 초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부에게 요공을 맡겨서 포백을 공한다 했으니 본인에게도 직권이 있었다. 생각건대 구직 중에 오직 신적으로서 직권이 없는 자는 소재도 좋게 기록할 것이 없으니 아마 남에게 이룩되어 먼지부터 사사 재물이 없으니 공을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적은 누구이다. 마다님은 백성으로서 직이 없는 것은 같은데 제사에는 두 가지 점을 낸다고 하고
여사에는 부포를 낸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놀기만 하고 게을러서 경영하지 않거나 상고 따위 말작하는 사람은 옛사람은 모두 상법 외에 별도로 법을 세워서 억제하였다. 한민이 부포를 내고 혹은 부가지 정도 아울러 내는데 부포는 상법이고 아울러 내는 부가를 억제할 까닭이라고 한다. 또 이르기를 정년의 주에 한 번은 100료의 세를 내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전지가 없어도 정하는 것은 전지를 받는 데는 같으니 너무 가혹한데 가깝지 않은 하고 있다. 867페이지 생각컨대 부가 지정의 다른 명칭이 부포이고 특정 지정의 다른 명칭이 인포이다. 마시는 부포와 부가 지정을 두 가지로 한민을 억제한 것이라 일렀으니 그 뜻은 잘못된 것이다. 대저 한민을 억제한다고 이런 것은 원래부터 선임이 잘못된 설이었다. 대저 한민을 적게 할 수가 없다. 한민이 있은 다음이라야 품발이 꾸미고 할 수 있고 한민이 있은 다음이라야 행주, 신분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른바 한민을 혹 포를 조력하고 혹 위헌을 조력하며 혹 공상, 추목 등 예례를 조력했던 까닭이 옮겨가며 이를 만든다고 했다. 그 근력으로 노고하는 것을 일정한 직을 가진 백성보다 심했으나 특히 몸에 직면이 없기 때문에 한민이라 불렀을 뿐이지 대낮에 베개를 기대어 한 해가 다가도록 한가하게 잠만 자는 사람은 아니었다. 선임은 고문하게 이 사람을 미워하여 매한 가혹한 불로 징계하고자 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전지를 경영하지 않은 자도 반드시 까닭없이 경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혹 질병이 있었거나 혹 사고가 있어서 그 백료를 경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옥석하는 법은 셋씩 서로 묶어서 빠질 수가 없었다. 저가 이거 전지를 받았는데 누가 경쟁하지 말라고 했겠는가? 이것이 검열하면 허가하지 않은 것이지 법을 시행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법에는 부가 세시면 옥이 되고 옥이 세시면 정이 된다 했으니 옥석은 분명히 만민이 서로 관련된 인물이고 경종하지 않는 자가 홀로 바치던 것은 아니었다. 경종한 자도 바치고 경종하지 않은 자도 또한 바치는데 어찌 벌이라 이르겠는가. 택지가 명료한 것도 반드시 놀고 게을러서 심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혹은 그 담과 지붕이 연달하고 전지가 줄집이 들어서 최소와 거목을 심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입하는 법은 전지와 최소와 거목을 본부터 통계하여 요를 세웠다. 그러므로 택지가 있고 몰모했으나 또한 입보를 바친다 했으니 항법 외에 별도로 법을 세워서 벌한 것은 아니었다. 868페이지 직업문 자가 법보를 내는 것도 그 법을 세운 듯이 또한 그러는데 법을 시행한다는 말은 원래 공인이 지어낸 말이어서 좋게 신뢰할 것이 못된다. 이기에 갑근을 두치나 내려드린 데는 게으름을 피우며 노는 사람이다 했으니 게으름을 피우며 노는 법은 이만하면 족한데 실제로 제일로 징수하는 어떤 이치가 있겠는가. 경영하지 않은 자는 자산이 없고 나무를 심지 않은 자는 관이 없으며 갖추고 치지 않은 자는 희생이 없으며 일상하지 않은 자는 추복이 없으며 또한 백성에게 법을 부지런히 하도록 권한이 있으며 벌을 하면 불가하다. 옛사람은 실상을 힘써서 전지가 없으면 제사하지 않았는데 천신도 제사를 하여 또한 처벌할 것인가. 청구한 태제가 국공을 반국 연보로 했는데 첫째 사공, 둘째 빈공, 셋째 기공, 넷째 폐공, 다섯째 제공, 여섯째 화공, 일곱째 복공, 여덟째 유공, 아홉째 물공이다. 생각한데 이것은 제구가 공하는 것이고 선임이 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공편에 연주는 국공이 칠과 비단이고 그 비는 문비단이다. 청주는 국공이 수공과 직배이고 그 비는 고치실이다. 서주는 국공이 하적이고 그 비는 검고 공비단이다. 양주는 국공이 물범이고 광주는 직배이다. 형주는 국공이 음모이고 그 비는 현음이다. 예주는 국공이 수상이고 그 비는 고음손이다. 양주는 국공이 구철이고 공주는 국공이 구림이다. 했음즉 후에 나온 9가지 법률은 869페이지 소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책임지어서 공원을 보통으로 가르치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건 생략한다. 청관대부가 구공, 구공, 의 법원을 관장하는데
그 하회에 들은 것을 받아서 갈무리하는 후에 그 활을 갈라서 받아 쓰는 후에 그 배를 갈라준다. 방국에서 공하는 것은 조용히 대비하고 무릇 만민이 봉하는 것은 국고에 갈무리한다. 가공하면 구공이란 제후가 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론은 구공이란 구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구공이란 구직이 봉하는 것으로서 여사가 관장하는 것인데 공은 공이다. 여사전은 8공뿐이나 형을 2공으로 갈라서 9공으로 한 것이었다. 가공은 금, 목, 화라 하고 혹은 회라고 한다고 했다. 내부에는 구공, 구부, 구공의 하회의 주인 병기와 주인 기계의 적자를 일을 관장하여 나라의 큰 승리에 대비했다. 사회는 구공의 법으로서 방국의 재물을 바치게 하고 구공의 법으로서 전야의 재물을 바치게 하고 구공의 법으로서 민직의 재물을 바치도록 한다. 살피건대 대사도가 토론하는 법은 구동으로서 천하의 870페이지 지정 마련하여 민직을 만들고 제부를 진명했은즉 직공으로 또한 구동으로 갈라 전치가 구동이고 수가 구동인 것과 같은 얘이다. 수사는 야직과 야구에 오보해드린다. 나는 직이란 구공의 구공이고 부는 구공인데 그 중에서 금, 은, 주, 옥 따위의 옥구, 소용이 맞는 것을 드렸던 것이라 생각한다. 맹자는 포로 지정이 있고 소미 지정과 영역 지정이 있는데 맹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 쓰고 둘을 늦추는데 그 둘을 쓰면 백성 중에 공명자가 생기고 셋을 쓰면 부자 사회들이 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종로는 나라의 전쟁에 쓰면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일으키게 된다. 포는 군주어린 옷을 만드는 것이고 실과 놓고는 투과가 옷을 만드는 실이며 소미는 군량이고 영역은 말먹이를 백성들이 쳐다가 먹이는 영역이라고 했다. 임시는 흥미정은 백로 전지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생각컨대 맹자가 전국지대를 다니는 포악한 인간과 탐무한 관리가 힘내먹는 데 끝이 없으면 걱정하여 오로지 유혹은 가볍게 불행이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시대의 부재하는 야구로 삼았으므로 그의 말이 모두 소민의 경우가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에는 전체 부임이 흩어져 문득 없어져 버려서 주나라 때의 정적도 겨우 우리 공전에 비와서라는 시를 내므로 일로 통통해서 증가할 수가 있으며 하물며 줄의 6편이겠는가. 호로 지정과 소미 지정을 시행할 수가 없으면 우공 한편의 형, 소모, 고지실, 직배, 무시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호로 지정은 지마다 항목이 있는데 원전 구동로에 875페이지 총, 갈, 소미를 백성에게 부과했겠는가. 그 아들이 호를 징벌하면서 6항의 경을 당겨서 매격 지정을 감독했는데 또한 부자가 서로 위반했다고 할 것인가? 맹자가 말한 바는 반드시 경서에 있는 법이 아니었다. 제국은 이것을 민망하게 여기고 군사를 일으키는 싸움으로 줄을 만들어 그 잘못을 돌려덮고자 했고 임씨는 이미 소미 지정을 정조복식으로 돌렸다. 그런즉 선왕의 법은 오직 정세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늦추었다고 할 차인가? 그 전시에 받은 것은 극부에서 받은 것을 오공에게 분명하게 또 항목으로 세웠다. 오공은 요순의 법이고 요순은 이미 2가지를 썼는데 백성공에 굶어주는 자가 있었는가? 줄에는 숨었던 글이다. 다만 지금 사람은 다만 맹자만 읽으면서 맹자의 뜻이 이와 같다고 하고 다만 왕자만 읽으면서 왕자의 뜻이 이와 같다고 하고 다만 오공을 읽으면서 오공의 주의 그 전지를 받는 것과 그 불에서 받는 것을 합쳐 같은 영사가 드디어 그의 법을 천구에 사라지도록 했으며 비록 성인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백성들의 인력을 풀어줄 수는 없게 되었다. 북법을 밝히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다. 뜻하건만 백성이 모두 도탄에 빠졌으면 또한 무슨 까닭인가. 백성을 9가지 칙으로 가르는 것은 하늘의 칙으로서 옷사람이 비록 명령하지 않더라도 백성의 스스로 분식된다. 백성의 칙이 9가지가 있는데 오직 농사에만 3가 있고 공상, 빈, 목은 모두 말하기조차 꺼려한다. 그런즉 9가지 칙의 세를 농자가 담당하게 되는데 농자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농자가 주체해지고 전야는 날로 거칠어진다. 대본이 이미 쓰러지니 생리가 날로 고가 되는데 이는 모두 불법을 밝히지 않은 까닭이다. 왕자가 나라를 건설하고
표준을 세워서 위로 천지와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 본신과 백성을 기르며 제사, 빈객, 굴려, 상기에 그 비용이 많지 않을 수 없는데 백성에게서 872페이지 나오지 않으면 장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미 백성에게 나온다면 어찌 군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 절을 엄격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때 유자의 큰 소리가 이무하기만 있어서 실한 우럭이 곡식한 맛도 도무지 백성에게 오르지 않는다 하는데 그 말을 갑자기 들으면 어찌 시원하고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상에서 시행하기에 맞춰서는 좌우로 결함이 생겨서 유지할 길이 없게 된다. 어머머 갓을 퍼덕을고 사방으로 달아나며 모서리는 자리를 물러나서 텅 빈다. 제사는 기기건만 무빈이 희생을 공생하지 않으며 자상은 진공하지 않는다. 빈객의 기기건만 깽이는 희름을 재생하지 않고 장객의 내리를 공급하지 않는다. 봉화가 경고하건만 한 장수도 한 명절도 복체를 잡고 창을 내면서 나오는 자가 없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도 어찌 맹자와 왕자를 조정위해서 큰 소리로 말하겠는가. 반드시 이러한 때를 당하여 착한 인연과 어진 신하가 선왕의 법을 강론에도 밝히고 하민의 실정을 깊이 살펴서 모든 땅의 등급을 아울러 바르고 나라의 안에 푸르미고 금석 같은 고통법을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시행하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정리하여 좋게 한 다음이라야 상하가 편리해져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라의 급성입니다. 이런 때에 힘쓰지 않다가 만약 60만의 인간을 만나면 강사하고 아첨하는 신하를 끌어들이고 부업법을 만들어 박계의 정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래하여 원만의 저주가 떼지어 일어나고 이방의 노래가 시끄럽게 들끓으면 성민의 경사를 거짓 이용하여 재간사함을 교묘하게 두둔하여 성민에게 해독을 내리는 필연적인 형세이다. 이런 때를 당하면 오월한 말을 거리낌 없이 말하여 선생의 법을 저해한 자는 장차 간사하게 아첨해서 취임하는 신하와 더불어 그 죄어를 분담하더라도 스스로 희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